자, 변화하는 신데렐라 캐릭터. 현실 기대에서 어긋났고 드라마도 어쩔 수 없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쯤 되면은 현실이 구질구질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보입니다. 옥탑방 고양이가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신데렐라가 난 멋진 앵커원이 될 거야 이게 아니고 진짜 옥탑방에서 이렇게 마늘 가게 하고 있는 전문대 생이에요. 더 웃기는 거는 그 재벌 2세쯤 되는 부잣집 아들도 어찌어찌 하다가 옥탑방에 스며드는 진짜 추레한 대학생처럼 보이는 애예요. 근데 연애를 한참 하다 보니까 걔가 나중에 알고 보니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다. 딱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데렐라 이야기의 큰 틀은 유지가 되지만 추레한 현실로 내려온 겁니다. 애들이. 그래서 이전처럼 아주 삐까번쩍한 무슨 뭐 구두 매장, 뭐 무슨 패션 매장 이런 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 아주 서민들의 구질구질한 이야기 속으로 신데렐라 이야기가 들어온 형국을 보기 시작합니다. 옥탑방 이야기가 인기를 끈 게 사실 그거였거든요. 우리의 서민들의 이야기 같은 연애 이야기로 드디어 내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게 당시 인기를 끌었던 한 근거였습니다. 자, 그 아래 10페이지 하단에 보이는 이 사진 기억하시죠? 뭡니까? 내 이름은 김삼순, 로코퀸 김선아의 탄생, 그리고 현빈. 네. 이거는요, 물론 부잣집 아들이고 이 여자는 뭐 무슨 엄청난 앵커어머니나 디저너가 될 거는 아니었어요. 파티시에가 되고 싶은, 그러니까 과자 만드는, 케이크 만들고 과자 만드는 제빵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카페에 레스토랑에 취직을 하는데 이제 거기 이렇게 현빈같이 멋있는 남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신데렐라 인물형이에요. 신데렐라 그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말이 뭡니까? 순데렐라라고 했죠. 노처녀인데다가 뚱뚱하고 그냥 막 술 먹고 오바이트하고 남자 등에다가 막 거의 이러는 여자인 거예요. 굉장히 털털한 여자인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신데렐라 인물형이 아까 옥탑방 고양이도 그렇고 지금 내 이름은 김삼순도 그렇고 훨씬 더 현실로 내려오기 시작한 구질구질하고 추레한 현실 쪽으로 주저앉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도 신데렐라는 유지가 됐어요. 어느 정도다가. 그 다음 절 하나 볼까요? 11페이지. 두 번째 프로포즈는 뭐냐면은 이 오연수가 미혼모예요. 아니 미혼모가 아니고 이혼녀예요. 그러니까 애 낳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갖고 졸지에 전업주부에서 그 호텔 메이드로 전락을 해요. 근데 이제 사사건건 뭘 하는데 도와주는 남자가 하나 있어요. 그냥 백수건달처럼 보였어요. 그 옆에 있는 우지호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변호사에다가 부잣집 아들이야. 아, 이런 대박이 어딨어 세상에. 어쨌든 여자들이 별로 그렇게 직업적 야망 같은 게 있거나 일부러 내가 부잣집 남자 선택해갖고 그 길에서 성공해야지 이런 욕망을 별로 갖고 있지 않아. 지금 이 추레한 현실로 떨어질 때부터 몇 년 더 지났어요. 이제 신데렐라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되게 엉뚱해요. 그러니까 신데렐라 이야기가 갖고 있는 매력 무슨 얘기냐면 연애하고 결혼하고 부잣집 남자 결혼하고 이 얘기가 갖고 있는 욕망을 건드려주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는 없는데 도저히 이전의 스토리로서는 개연성이 없으니까 너무 리얼리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변화는 뭐냐면은 여자 인물력은 너무 엉뚱해요. 예컨대 여고생인데 어쩌다가 보니 할아버지 때 정해놓은 정혼자가 있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걔가 검사였다. 막 이런 식의 설정이에요. 그리고 이상해요. 어쩌다가 보니까 스타랑 같은 집에 동거하게 돼갖고 무슨 계약 결혼을 하게 됐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좀 이상한 스토리의 이 작품이 굉장히 코믹한 작품이 한동안 인기를 끌어요. 낭낭 18세, 풀하우스 뭐 이런 작품들이 한동안 인기를 끕니다. 자, 그러다 그것도 도저히 안 되는 거기까지도 어쨌든 현실이잖아요. 12페이지 보십시오. 이제 현실을 완전히 벗어나요. 판타지로 갑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는 이야기이되 현실은 도저히 있지 않은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요. 자,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펀 군주제야. 이렇게 되는 거죠. 황제가 있고 황태자가 있어. 이 황태자한테 어느 여고생이 갑자기 결혼을 해요. 왜냐면 그것도 할아버지 때 결정해놓은 정혼자예요. 또 졸지에 세자빈이 되는 거예요. 현대인데 2010년대인데 갑자기 세자빈이 돼갖고 왕자가 결혼을 하게 되는 이윤혜와
주지훈의 주지훈이 완전히 소년이야 소년. 이때 주지훈이 지금 연기 너무 잘하는데 완전 발연기 수준이었어요. 이때 주지훈은. 네. 그 다음에 꽃보다 남자. 이거는 이제 만화를 갖고 만든 작품인데 이거는 도저히 현실로는 있을 수 없는 초상류층만 다니는 학교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거의 그 잠깐 점심 먹으러 가는데 전용 비행기를 타고 무슨 남태평양에 무슨 섬으로 가서 밥 먹고 오고 막 이러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어쩌다가 세탁소집 딸인 금잔디라는 애가 이 그 속에 들어가게 돼서 여기에 최고위층 4명 F4하고 연애를 하게 돼. F4의 대장하고 연애를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니면 그러니까 정말 판타지인데요. 그 다음에 이게 진짜예요. 타임슬립이 나오기 시작해요. 예컨대 옥탑방 왕세자. 이건 뭘까요? 조선시대 왕세자인데 어떻게 하다가 21세기에 옥탑방 가난한 그 여행 가이드 집에 미끄러져 들어와요. 그냥 황태자가 저기 신하들 몇 명 데리고 옷도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추리닝 바지 이런 거 거기서 이제 대충 사 입고 그러니까 추리닝이 이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거의 이렇게 신호등처럼 앉아 있어요. 황태자와 그 신하들이. 그렇게 하고서 온갖 구박을 다 받으면서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 떨어져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이드 여자 한시민의 그 구박을 받으면서 21세기를 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세자 빈이 되는 것처럼 왕자님하고 연애하는 이야기이기는 하는데 현실과는 완전히 다르냐? 현실성 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판타지의 세상을 하나 만들어 놓는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즐겨보셨다는 시크릿 가든. 이건 뭡니까? 영혼이 바뀌어요. 진짜 부잣집 아들 현빈하고요. 스턴트 우먼이에요. 저기 그 창신동에 30만 원짜리 월세방을 그것도 혼자서도 아니고 저희 친구하고 둘이 살고 있는 그 산동네 월세방에 살고 있는 여자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몇 번을 부딪히게 되는데 우연한 일로 이상하게 이 여자가 내 마음에 끌려. 거기 그 주제가 그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내 마음에 끌려 하는 게 그 주제가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어떤 일로 갑자기 둘의 영혼이 바뀝니다. 그 남녀의 둘의 영혼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정말 한 번도 만나보거나 공감해 볼 수 없는 두 계층의 남녀가 몸과 영혼이 바뀜으로써 상대편의 위치에서 뭔가 그 생활을 해보게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 되게 흥미로운 설정인데요. 왜 이런 이야기야? 왜 이렇게 판타지의 세계로 갈까요? 현실에서는 이 두 계층이 이제 도저히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연애는 고사하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스크리가드를 보면 그런 대사가 있어요. 이제 이게 하지원하고 현빈이잖아요. 여자 주인공이 하지원이고 남자 주인공이 현빈인데 현빈이 하지원을 보면서 처음에는 뭐 저리 이상한 이러다가 점점 이 싸가지 없는 까칠한 왕자님이 말하자면 이 여자는 조금씩 빠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여자를 뒤쫓아 가보니까 진짜 구질구질한 산동네에 이렇게 유리 있는 문을 그나마 청테이프로 막 이렇게 붙인 집에서 30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둘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돌아가서 자기의 육촌 형인가? 또 거기 걔는 가수예요. 무지무지하게 부잣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잣집이냐면 현빈이 맨날 그 유명한 대사가 있죠. 이 트레이닝이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러면서 트레이닝복을 입고 다니는 애예요. 근데 자기 육촌 형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 저기 30만 원짜리 방 사는 사람하고 만나본 적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30만 원? 가끔은 있지? 그러니까 하루 30만 원에서 한 달 30만 원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아니고 거기 하루 30만 원이 아니라 저기 있잖아. 저기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데 나올 것 같은 그러니까 외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한 달 30만 원짜리 방을 둘이서 같이 사는 그런 건 상상도 해볼지 못하는 애들인 거예요. 그런 세계와 저런 세계가 도저히 만날 수조차도 없는데 무슨 신데렐라 이야기와 연애와 결혼이 이루어지겠어요. 즉 계층사다리가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작품들이 몇 년 작품? 2010년 작품이에요. 이쯤 되면 이제 사다리 걷어차기, 계층상승이 끊어졌다 이런 이야기, 금수저 이딴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88만 원 세대 이런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얘기입니다. 자. 신데렐라 이야기라고 하는 게 당시 여성들이 지녔던 세상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과장해서 형성하고 있었는데
신자유주의 시대의 극심한 계층 양극화 상황에서 그 희망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청담동 앨리스라는 작품이라면서 이 작품이 인기를 끌지는 못했지만 신데렐라 이야기를 의식하면서 쓴 작품, 반박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디자인을 꿈꾸는 여자가 하나 있어요. 문근영이에요. 근데 남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막 학자금 대출 이만큼 쌓여있고 집은 뭐 부모는 막 아프고 뭐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어느 순간에 막 그래요. 그냥 헤어지자. 너 나랑 결혼하면은 평생 나하고 똑같이 이 고생을 평생 하고 살 거다. 나 이거를 벗어날 자신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 너까지 여기에 도저히 끌어들일 수가 없다. 너를 사랑하기는 하는 건 분명하지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놔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절망스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근영은 말도 안 된다고 우리가 왜 헤어지냐고 헤쳐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너 생각해봐라. 어떻게 헤쳐나가겠니? 내가 학자금도 못 갚고 있는데 부모 빚더미 이렇게 쌓여있는데 그 남자가 떠나가요. 이 여자는 국내에서 자기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스펙은 다 갖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성적 무지하게 좋고요. 디자인에서. 그래서 공모전, 콩쿠르 이런 데서 막 상 타고 이런 여자예요. 근데 여기서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청담동 패션가로 가야 돼요. 근데 거기 인턴 이런 걸 취직을 했는데 맨날 구박받아요. 구박받는 이유가 뭐냐면 스펙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안목이 없다는 소리를 자꾸 듣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게 없어. 참. 어떻게 그러니? 이런 식의. 근데 그 보고 듣는다는 게 뭐냐면 거기서 모여있는 사람들의 보고 듣는다는 건 다 외국 유학 가서 외국물을 10년 이상 먹고 돌아온 거예요. 자기는 그 경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는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청담동에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상한 앨리스의 세상처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세상처럼 청담동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는 입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한 여자가 그 문근영의 친구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 앨리스의 세상으로 그 이상한 나라로 들어가려면 시계토끼를 잡아라.